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한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입니다. 아멘. 내려갑니다. 지난 시간에 끝을 연락했는데 못 끝내가지고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전도를 못하게 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들 오늘은 19번째 16가지 있는 중에서 7번째 이스라엘의 자리, 그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열어놨고, 두 번째, 지난번에 네 번째였는데 네 번째에 두 번째가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처음 시작할 때 이랬어요. 교회사와 이스라엘 하는데 요 기간이 2012년 여기 AD 1년에 AD 1년. 그래서 반을 1년에서 2000년 사이면은 1000이잖아요. 그래서 1096년 사건, 이것이 이제 그 십자군 전쟁이라고 말이야. 십자군 전쟁. 요 기간을 전체를 두고 우리가 이번 즉 교회사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기간을 듣는데, 2000년이나 되는 저 인류사에, 인류 전체에 국가면 뭐 얼마나 많은 국가가 있고 역사면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교회사와 이스라엘이라고 딱 한정을 지은 이유가 뭐냐? 왜 여기가 요 2000년의 기간이 교회사냐? 이랬을 적에 두 가지 큰 걸 잡았습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이 여기 BC 8세기부터 되어진 이 로마 제국이 1450년, 약 한 1500년대, 여기가 1500년대, 1450년 조금 넘어서 이게 멸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하고 한 500년밖에 차이가 안 되고, 이 전체로 보면은 2300년 동안 로마 제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이 있다. 그 영향을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받아보는데 바로 요 기간이다. 요 기간. 요 기간. 그래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사라고 부분에서 이 전체를 가지고 비추고 있고, 또 하나는 요 로마 교황청이, 로마 제국이 시작될 때, 여기 한 반쯤 됐을 때, 딱 끝날 때쯤, 지금 한 500년 남겨놓고 시작할 때, 여기 한 590년, 476년이라고 볼 수 있는, 로마 제국 멸망이란 476년, 500년 사이 된 요때에 교황제도가 생겼다. 교황제도가. 지금 교황제도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 두 가지. 하나는 로마 제국이 오랜 동안 제국이라고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 세계 민족, 국가에게 영향을 미친 거. 제일 간단한 건요, 법률이에요. 법률이고, 또 법률을 하지만은 그 도시 운영하고 그 도로 확충하는 이런 부분들, 군사 이런 그 여러 가지 전략들, 이런 것이 전부 다 로마에서 지금 파생되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그 당시 제가 어제 지난주간에 본 로마 제국의 영향은 법률 구조에 현재 우리 국가들, 그 다음 두 번째는 은행의 기능,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기독교의 확장. 어때 기독교가?
유럽 지역이 전체가 기독교 지역이 됐으니까 영향을 줬다는 거죠. 로마 제국을 인해서. 로마 제국이 없었으면요, 절대 기독교가 이렇게 확장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교황의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또 교황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달력,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전 세계에서 공유하고 있는 달력, 이 교황 제도 때문에 교황이 하나의 영향을 미친 내용이다. 그리고 교황 제도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유대교, 이슬람교, 하나들이 기독교, 이 구분시키는 것.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야기됐던 그 문제를. 그 다음에는 지금 그 교황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교황의 제도를 정치력의 한 축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 것을 두고 로마 제국과 교황 제도의 그 영향을 그래 보았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이거는 그 영향이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자꾸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교황 제도의 그 처음 시발점을 590년이나 476년에 봐도 제 정점을 여기를 본다. 십자군 전쟁 일으킨 요게를. 그래서 교황 제도를 이렇게 두고 1517년 여기가 1517년을 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 게 되겠죠. 쭉 내려오는 거. 교황 제도의 교황의 그 근세를.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 올라가서 어떻게 되느냐. 요거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왜 여기 떨어졌느냐. 요 각도. 요 각도. 왜 요런 게 생기거든요. 계속 올라가지 않고 왜 여기 떨어졌느냐. 여기 중요한 거죠. 여기 뭐냐니까 소위 말하면 유대교라든지 이슬람교 이 전혀 갈랐으면 안 되는데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라 하는 하나의 분파를 여기서 요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근데 요거하고 이제 연결해서 이 1096년의 사건을 우리가 또 하나 비춰볼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유대인이 AD 70년부터 시작해서 낮아지고 전 세계에서 막 흩어지다가 여기 와서 끝까지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부터 여기 흩어지지 않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회복되어져서 요렇게 지금 회복되어지는 요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회복되어진다. 요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 민족이에요. 그럼 여기 왜 계속 안 갔느냐 이거네요. 여기는 왜 안 갔느냐. 여기는 바로 은행 기능이라는 은행의 기능이 되어지는 돈. 돈을 다루는 그 유대인들. 그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이 여기서 요 사건, 요 십자군 사건으로 인해서 물물 교류가 쫙 일어나면서 이 교육 자체가 막 발달되면서 돈은 당시에 돈을 빌려주는 이 고리대금이라 하는 이 은행의 그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만이 이 일을 해당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걸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다 하는 이거는 오늘날 은행에서 중요한 기능인데 이것이 시작된 것이 유대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고리대금, 이거 고리대금이라는 게 계속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리대금 가면 고리까지 안 가더라도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은 이게 은행에서 당연히 당당하게 하는 그런 거지만은 유대인들이 돈을 만드는 이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완전히 오늘날 제일 그 직업 중에서 제일 나쁜 직업, 도둑질보다도 더 나쁜 직업.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말을 입에서 오르내리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나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바로 이 대금, 고리대금하는 유대인들. 그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도 취급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는 딱 일정한데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움직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흩어져 있었는데, 요 사건, 십자군 전쟁 사건에서 교육이 발달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자꾸 이게 뺑겨 쓰는 사람들이, 빌려 쓰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빌려준다는 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카드 하면 쓰고 또 하면 쓰고 카드 써봐요. 카드를 자꾸 돌렸으면은 이자가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고리대금을 한번 해보다가 또 돈이 필요하면 또 빌린다. 결국 이자를
갚아내니까 그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한테 자꾸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재력적인 재정 자체를 아주 탄탄하게 이걸 관리하고 힘이 쓰인다. 요 사건이 그랬어요. 되어진단 말이에요. 계속 추락이 되는데 여기 돈이 필요한 사회가 되어지더라고. 이제 돈을 가지고 전쟁을 치른다든지 돈 가지고 막 무역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 되어지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자리가 전에는 막 무시하던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고리를 주스하고 돈을 빌려야 돼. 필요한 어떤 사회의 어떤 이론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폐업이 여기서 유대인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이 2000년이라는 이 세월을 두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고백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요 부분. 요 계획은요, 교황이 가장 교만했던 자리, 이스라엘을 가장 낮추었던 그 시기,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요, 두고 가져야 될 회개의 자리다, 회개의 자리. 이걸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교회는요, 뭐 천주교든 기독교든, 그럼 이슬람이든, 그러니까 유대교든, 교회는 이 모든 속에서요, 회개의 내용을요, 항상 여기서 우리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만큼 교만했다. 교회가 그만큼 교만하고, 그만큼 우리 이웃을, 분명한 우리 이웃인데 우리는 무자비하게 낮춰보고 하자는 존재로 말이에요. 그래, 모래였다.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여기서 이제, 이 중점적으로 하려는 게 두 가지 2000년 역사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예를 들려고 그랬습니다. 1996년에 있던 이 사건하고 그 다음에 1517년에 있는 사건,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종교개혁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도 입이 이제 이어가고 종교개혁 한대요. 우리 교회 역사, 특히 개신교의 역사를요, 이 종교개혁에서 철저히 이름 자체를 종교개혁이라 하면 안 된다. 종교개혁은 지금 앞으로 나오는 시간에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해요. 앞으로 몇 시간 하다 보면 이제 진짜 우리가 종교개혁 행위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는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이때 종교개혁이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연결해 가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야기를 길게 했고, 이제 1517년 사건이 어떻게 되어지는, 어떤 영향에서 주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본단 말이에요. 지금 올림픽이 이번에가 20회 올림픽인가? 20회 올림픽인가 그렇죠? 어디냐면 런던 올림픽이다. 런던. 우리나라 올림픽이 몇 년에 있었죠? 관계 상관없는 일 같아. 우리나라 올림픽이 1988년입니다. 내가 이걸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올림픽 열리는 날의 해에 내가 울산서 서울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하는 메인 스타디움에 내가 구경했다니까. 아주 촌사람이. 보통 그런 구경 잘 못하는데 일부러 한번 들어가 본 거죠. 이걸 알려버리는데, 여기서 다음에 우리 서울 올림픽 다음에 나오는 그 올림픽이 어디냐면은 이게 뭡니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그러면 이게 다음에는 언제냐 그런 말이죠. 1988년 플러스 하니까 1992년이 되는 거예요. 1992년. 왜 이 스페인이 말이죠, 이 1992년에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을요 하려고 유치하려고 오랫동안 이 나라가 작업을 했어요. 다른 데는 필요 없다. 요 1992년에 돌아오는 이 올림픽만은 우리가 하겠다. 이게 요 전략이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1992년을 하려고 올림픽을 하려고 유치를 했냐면은 요때부터 500년 전에 1492년 스페인의 역사, 지난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스페인의 역사 가운데요 1492년은 이거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사입니다. 이거는 큰 분기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 좀 지도가 여기 있는데 요 부분이 일부러 여기 가져왔어요. 여기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이 스페인이 1492년에 우리나라 예를 들어 신라, 고구려 뭐 이렇게 쪼개지듯이 그 지역마다 수없이 쪼개져 있는 큰 나라가 그때 통일이 됐어. 통일. 그게 전 스페인이 통일했어요. 전 스페인이 통일하다는 건 오늘날 포르투갈도 스페인 안에 통일에 들어간 거예요. 스페인도 앞에 포르투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1492년을 기리기 위해서 500년 전에 스페인의 독립을 통일을 기림하기 위해서 이 올림픽을 500년 지난 1992년에 열렸고 이 스페인이 아주 그 전략을만 맞추고 말이죠. 하여튼 오래전부터 이 1992년을 맞춰서 서방의 모든 나라에 로비를 하고 준비를 하다가 드디어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획득했다. 그리고 우리 다음에 열렸다. 이 1492년이 얼마나 중요한 통일에, 그럼 통일하고 가만히 있었느냐? 계속 통일했느냐? 통일된 지요? 여기다 100년밖에 못 가요. 100년, 그럼 1592년. 그래, 100년도 안 되고 한 1580년 되면 말이죠. 1580년 된 이 스페인의 통일왕국의 위력이 뚝 떨어지는데, 어디서 떨어지냐면, 여기 스페인인데 영국 함대한테 점멸당해요. 해상권의 영국에 넘어간다. 100년도 못 누립니다. 이 통일국가를. 그러고 막 쪼개지는 거예요. 지금도 스페인은 지금의 통일됐다 하지만 포르투갈 자체가 죽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통일되었던 어떤 영화를 노리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스페인이 뭐라 그랬어? 스페인이 어딘가 지금 IMF 신청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페인이 굉장히 경제력이 약하다. 그걸 1492년에 맞춰서 그 영화를 다시 누리려고 이들이 지금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1492년에 해가지고 100년도 못 가는 이 국가로 된 이유가 뭐냐? 요거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제가 보는 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가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그랬고 100년 있다가 왜 망했느냐 이런 거를 따지지 않는데 비록만 쭉 남아있죠. 저는 이제 그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사람들이 통일하고 나서 1492년에 통일하고 나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유대인하고 이슬람인은 추방을 시킵니다. 추방을 시켰어요. 유대인하고 이슬람인이 왜 이 당시에 있었느냐면은 유대인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뭐예요? 1492년 같은 아주 한참 있잖아요. 많이 갔잖아요. 유대인의 특징이 뭐겠어요? 유대인의 특징은 돈 만지는 돈, 재정. 다시 말하면은 조그마한 기업이나 조그마한 무슨 가내공업이나 이런 데서 산업이 형성되어지는 부분에는 항상 유대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관리하는 거예요. 어디서 돈을 빌린다, 또 돈을 빌린 걸 갖다 준다, 이런 부분에 돈을 융통하는 데는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들이 통일하고 나서 쫓아 보냈다. 그 다음에 또 이슬람인은 뭘 맡았냐니까 이슬람인은요 교육이에요. 교육. 여기 위치를 보면은 이슬람은 요래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이집트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큰 왕국이 동로마가 있으니까 못 가고 이쪽으로는 못 가고 이렇게 빙 둘러가고 이집트로 해서 이집트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이 이슬람인이 많아요. 근데 이슬람인이 많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슬람인이 가지고 있던 문화, 어떤 문화냐면 수학의 발달. 이슬람인은 이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산이나 이런 수학적인 이런 논리를 가지고 뭐 증명하고 이런 하기가 굉장히 이 사람들이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쫓아냈거든요. 이 사람들 쫓아내고 통일이 되었다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쫓아내면서 재정 문제라든지 그 교육기관이나 이런 게 약화되는 거예요. 물론 뭐 다시 할 수 있겠다 하고 자신을 가지고 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유대인의 돈줄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돈줄 자체가 흔들리는 것도 있고 또 한편은 재정을 관리하는데 허술한 거예요. 어떤 부분이 허술했냐면은 재미있어요. 지금은 요셉이가 이렇게 뭐 예산을 듣지만요. 앞으로 요셉이 고등학교 나오면 이거 한번 들어나면은 요거 이야기할 때 요셉이 내가 이야기하니까 요거 들을 때 요셉이가 참새가 딱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교과서나 역사에는 이거 절대 이거 언급 못해요. 어디든지 언급을 못한다니까. 여기서 한 1500, 한 30년, 여기는 30년 지나면은, 요 해에 또 뭐가 있냐면은, 1492년에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1492년에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합니다. 미 대륙. 여기 미 대륙이 한때는 콜럼버스가 나오기 전 말이죠. 전부 다 세계는 이것뿐인 줄 알았어요. 여기 없는 줄 알았어. 배 타고 소위 말하면 지판도라는 게 지판도. 스페인에서 지판도라고 하는 게 지판도. 지판도가 어딘지 알아? 지판도. 스페인에서 콜럼버스를 보내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콜럼버스한테 보내면서 지판도에 가가지고 물자, 좋은 물자 있으면 좀 찾아오더라. 지판도를 보내. 지판도가 어디냐면 일본이래. 일본. 자판. 지금 자판이라고 하냐? 그게 지판도라. 스페인에서 볼 때는 그래 불렀네. 그래서 당시에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배 타고 가면은 분명히 나왔는데 콜럼버스가 본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국왕한테 알려가지고 요래 가면은 동쪽으로 가는 건데 서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다 보면은 지구가 둥그니까 반드시 지판도를 지름길에 만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없는 줄 알고 간 거예요. 이거 찾으러 간 거예요. 여기 있는 지판도 일본을 찾으러. 일본에 누가 먼저 갔다 왔단 말이에요. 가다 보니까 여기가 일본인 줄 알은 거예요. 일본인 줄. 그래서 알게 된 게 이게 그 콜럼버스의 미 대륙이야. 그게 언제냐면은 1492년이라는 거예요. 응?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스페인에게서는요, 1492년은 국민들이 잊을 수 없는 해란입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500년 지났을 적에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열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올림픽. 그러면 이 1492년이 지나서 30년, 즉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한 뒤에 30년 지난 1520년, 요 때가요, 소위 말하면 100년 사이잖아. 아직까지 100년 사이잖아. 요 때가요, 스페인에게서는 최강이에요. 최강. 왜냐면 여기 지금 요걸 이야기하는 게 1520년 때에 스페인이 차지했던 나라들, 시커멓게 되어 있는 거. 또 멕시코라,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남미, 새카맣게 있는 이게요, 전부 다 스페인 땅이에요.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어디라고? 근데 거기 잘못했어. 이 엉성하게 맞춘 게 맞다니까. 우리가 요 시간 되니까 스페인이라고 하지.
다들 영국이라고 그러죠. 태양이 지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보통 사람은 영국이라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그게 땅에서, 특히 여기 남미에서 뭐가 나오냐니까, 은이 나와요, 은이. 응? 잉카 제국에 들어가가지고, 이 스페인 사람들이 잉카 제국 사람들 거의 다 멸종시키고, 안 그러면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 은을 잔뜩 해냅니다. 당시에 은이라고 하면 뭐냐면, 바로 화폐, 주조, 가치 있는 돈을 가치 있게 만드는데, 그 원료가 지폐는 안 나오고, 전부 다 동전처럼 찍어서 나오는 주화기 때문에, 그 제일 많이 가볍게 들어가는 원료가 은이랍니다. 은이. 여기서 은을 무진장하게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국력이요, 스페인의 국력이 막, 은이 막 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응? 은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스페인의 국력이 태양이 지지 않나라. 무적함대라, 무적함대. 그 기간이 언제냐면, 요 기간이에요, 요 기간. 영국한테 1580년에 영국 함대한테 이 무적함대가 깨지기 전에, 소위 말하면 해상권을 넘기기 전에, 그때에 이 가지고 있던 100년 정도가 그 스페인의 바로 영학이란 말이에요. 최고라. 근데 왜 제가 이 100년밖에 되지 않은 이유가 왜 유대인을 쫓아냈는가 하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은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은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스페인에게 막 돈이 막 몰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을 가지고 계속 은이 많아지니까 통화 정책을 번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이 계속 많아지니까 돈이 많이 계속 돈을 막막 찍어내는데, 돈이 많아지면은 국력이 참 힘이 있을 거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물가가 높아져요. 물가가 올라가 버리는 거야. 돈은 많은데 물가도 덩달아 올라가니까 이게 관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관리가 뭐냐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돈에 대한 관리에, 은행들이나 이런 관리를 해서 이 재정 관리를 맡아 있던 이 유대인들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재정 관리를, 여기서 나오는 은을 가지고 스페인 이 부흥을 시키는 이런 부분에 적재적소에 이 돈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저는 그거 같이 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추방시켰다. 유대인을 추방시켜서 이 스페인이 결국에는 한 100년밖에는 못 산다, 못 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연결되어진 부분이 뭐냐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참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요 상황을 자세히 한번 보면은, 여기 20년 되니까 이 1517년에 나오는 사건 앞강이라는, 그 당시에 이태리에 있는 요 위치, 교황이 있는 데는, 교황이,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뭐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적에, 종교개혁의 어떤 그 이유, 교황이 돈이 없어갖고, 소위 말하면 베드로 성당을 정축하고, 넓혀야 되는데, 교황이 돈이 없다. 교황이 돈이 없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는 그걸 팝니다. 천국 가는 표를 팔아요. 그래서 헌금을 하면은 그 헌금하는 사람, 헌금하는 이름은 누가 헌금했다고 하면 그 사람 이름으로 헌금이 똑 떨어지면은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 올라간다. 그게 바로 면제부잖아요. 면제부 판매. 면제부 판매를 통해서 교황의 돈을 지금 크게 하려고 한다. 그 사건이 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한테 먹히고 있다가 루터한테 그 올무가 잡혔단 말이죠. 빨리 이 부분이 관계된다. 교황이 돈이 없어서 돈을 만들려고 하는 시점, 이 부분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1520년대 이때가
여기서 이제 그 은이 나오기 전에 1517년이란 말이에요. 은이 나오기 전에 스페인의 통일이라고 하는 이 통일은 그 유대인들 로마 교황청에서 보면요, 프랑스에 있는 이 프랑스는 좀 은근하게 이 같은 그 교황의 말을 들으면서도 옛날에 그 프랑크 제국이라 해갖고 로마 교황을 많이 도와줬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프랑스는 은근히 로마 제국을 압박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스페인은 로마 교황청 이야기를 하면 덥석덥석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통일을 하고 나니까 돈이 막 쏠리버려요. 이쪽으로 돈이 막 들어가 버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뭐 재원을 활용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로마 교황청에 있는 이 돈들이 스페인에서 지원한다든지 해서 이 돈이 말이야 여기서 나와야 될 돈도 안 나오고 또 들어가야 될 돈 막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 교황의 돈이 모자란다는 이유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스페인의 독립하고 관계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돈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돈이 안 나오고 돈줄이 끊기고 또 돈은 들어가야 될 돈도 많고 하는 이런 돈하고 관계된 내용이 스페인의 통일하고 관계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그러면 교황청 밑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베네치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교황한테 돈줄을 풀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돈줄에 대해서 돈이라고 하면은 교황이 만약 돈을 아쉬우면 유대인들이 할 텐데, 유대인들의 정책은요 철저하게 봐보십시오. 십자군 전쟁에서 유대인의 자리를 아주 송두리째 뺏어버린 이 교황의 정책에 유대인들의 돈줄이 교황이 어렵다 그래서 돈을 내줄 거냐, 돈을 안 내주죠. 여기 이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교황은 돈이 궁한데, 교황청에서 돈이 궁한데, 돈줄 잡고 있는 유대인은 딱 자기들하고 반대편에 서 있고, 지금 돈줄이 되어질 수 있는 스페인은 아직까지 1520년은 되지 못했고, 요때 이제 은광을 찾는데 1520년대 가야 찾는단 말이에요. 한 몇 년 남아있으니까 아직 그때 뭐 날 나올 줄 알도 못 나고 계속 스페인은 막 지금 이런 지역에 막 탐험대를 보내서 함대를 보내고 하니까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막 일로 막 쏠려서 막 해상으로 해서 돈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돈이 안 풀리니까 교황이 면죄부를 파는 사건이 나온다. 지금 1517년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1517년은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이거는 우리 종교계에 또 자랑하면 안 된다. 어부질이래, 어부질이. 응?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게 교황이 돈이 없다라는 그 부분. 이 분명히 이 유대인하고 관계된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이게 인문주의. 응? 인문주의의 발달입니다. 인문주의. 철저히 이쪽으로 나와야 돼요. 응? 1517년 요거 이야기할 때 1445년 우리나라 훈민정음 발표할 때 그때요 1년인가 2년인가 늦긴가 빠른지 그때 나오는 구텐베르그가 금속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인쇄술이 발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교육 한다고 뭐 자료를 한번 보내버리면은 사람들이 쉽게 읽을 그런 글들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되어진 거지. 절대 우리가 말이요 교회 내부서 야 이거 우리 잘못됐다, 이거 잘못돼서 이거 바르게 가자, 요렇게 해서 되어진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1517년에 요 앞에 교황이 해간 이 모든 잘못은 우리하고 아무것도 없는 듯이 입 싹 닫아버리고, 우리는 오직 여기서 교황이 잘못한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아무 잘못 없는 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입 싹 닫아버리는, 아주 어쩌면 말이죠 이게 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시작점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하게 모순을 안고 지금 있는 거라고. 제일 지저분한 곳에서 나왔다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내가 제일 극한 자리에 내가 그대로 있으려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건 그런 식으로 아주 내가 이 교회가요 1517년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이 1517년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우리가 나중에 또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 이제 정리를 좀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1452년에 유대인들을 추출한 스페인은 1492년 추출했는데 유대인을 추출한 나라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이게 뭐 유행이었어, 유행. 스페인이 저가 혼자서 우리나라만 유대인을 추출하면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돈줄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때부터 시작된 돈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럽의 각국에서요 유대인이라 하면 막 적어도 돈 갖고 움직이니까 이게 싫다. 그래서 국가마다 이것을 추방을 하는 거예요. 그 추방한 걸 제가 적어놨는데 1290년에 영국에서 추방운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1394년에 프랑스,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1492년에 스페인, 그 다음에 1495년에 리투아니아라는 나라, 잘 모릅니다. 1497년에 포르투갈 이랬어요. 기록된 대로 제가 잘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제가 왜 지금 이야기하냐면, 무슨 이야기하려면 왜 이 기록을 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나라 중에서 빠진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유대인을 추방하지 않은 나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라 있잖아. 여기서 안 들어있다. 프랑스 있는데 미국은 그때 있었지도 않고, 미국은 1600년 이전에 독일? 바로 그거야. 독일이 없잖아요. 독일이 나라가 적은 나라가 아니고 요태 되면요 큰 나라입니다. 오토 제국이라고, 큰 제국이 있어요. 제국이라고. 그 신성 로마 제국에 가는 게 오토 제국, 독일의 프랑크 제국, 그 다음에 영국, 왜 프랑스하고 독일이 우리나라의 원수도 그런 원수가 아니야. 철저히 싫어요. 프랑크 제국, 그 다음에 오토 제국, 신성 로마 제국, 이런 식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나라에서 유대인을 추출했다. 그럼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겠어요? 독일로 몰리지. 추출 안 하는 나라. 프랑스 추출하니까 또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스페인에 쫓아내니까 결국 영국, 프랑스, 리투아니아, 그 다음에 포르투갈 다 추출해보니까 있을 때라는 당연히 독일에 모입니다. 독일에 모이면서, 유대인들이 독일에 모이면서 나타난 사건, 경제발전이 경제발전. 사실은 그 큰 힘이 없었는데, 독일에서 힘이 있다 그러면 독일의 은탄광이 당시에 구라파에서 상당히 힘이 있은 거로 알게 되는데, 경제발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600만이라는 이 인원을 갖고 학살할 정도로 독일의 유대인들이 집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발전을 하니까 세계대전을 2번이나 치르는 거예요. 그게. 이 탄탄한 힘을 가지고 세계대전을 1차, 2차를 치를 정도로 나라가 아주 건강한 나라가 된다. 영향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방된 나라로 해서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몰살당하는데 600만이 죽는데, 이런 걸 봐라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 학살되는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야, 그거 하지 마라라고 말할 만한 계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방관했다는 거예요. 방관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유대인들이 이제 요 사건하고 쭉 이제 연결, 요래돼가지고 1517년 사건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어디서 영향을 많이 끼치냐면은 그 결정적으로 이 유럽의 유대인들이 그 돈 가진 것 가지고 결정적으로 힘을 딱 잡았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가 워터루 전쟁을 할 때, 워터루 전쟁,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나폴레옹 시대 때, 프랑스의 나폴레옹 시대 때 영국하고 전쟁할 때, 그게 바로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꺾은 데가 워터루 전쟁. 전 그 유럽이 긴장하고 있는 그런 때에 프랑스는, 나폴레옹은 전에처럼 이제는 이 돈을 한 곳 두 군데서 이렇게 어떤 차용하는 형태로 직접적으로 전쟁 지원금을 각출해가지고 전에 하던 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 영국에 있는 이 워터루 전쟁에서 지원하는 그 사람은 바로 형제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망 투자해서 투자 형식으로 이쪽에서 좀 모자란다, 저쪽도 돈 땡기고 저쪽에 돈 땡기고 서로 간에 연대를 해가지고 그 워터루 전쟁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 일을 제일 앞장서서 한 것이 바로 영국에서 유대인들이 사는, 지금도 영국에는 유대인 거주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인데 바로 그 유대인들이 이 워터루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자금줄을 대준 그 사건이, 그래서 자금줄을 대주면 그 이익금이 막 돌아오잖아. 그 이익금이 결국엔 어디서 작용했냐, 그게 1800년대에 워터루 전쟁이 1815년인가 이 워터루 전쟁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이제 어디에 작용이 나오냐니까 독일에서 지금 1차 대전이 벌렸잖아요. 1차 대전이 있은 직후 1차 대전 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영국 식민지. 지금 이스라엘 땅이 그랬다니까. 그래서 영국에서 힘있던 이 유대인들이 1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영국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유대인들에게 돈 좀 달라 그러면서 약속을 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이건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영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영국에서 돈을 빌리면서 약속하기를, 너희들도 우리의 식민지로 있는데 너희들이 살게 하겠다. 영국이 약속을 합니다. 1차 대전 때 약속을 한다니까. 그런데 영국이 당시에 있는 주변 국가하고의 이스라엘 주변 국가, 지금의 이스라엘 요르단이나 뭐 이쪽에서 주변 국가에 그게 눈치도 봐가지고 가서도 너거 땅 내가 안 돌려줄 기라 이중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돌 주겠다고 하고 여기는 안 해주겠다 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약속하네요. 그래가지고 돈 실컷 쓰고 1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는 영국 입을 싹 닦아버렸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너는 영국한테 쏘았으니까 영국에 이제 발붙이하고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미국 쪽으로 압력을 넣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거를 지원을 한 거예요. 응? 지금 우리가 미국이 이스라엘하고 뭐 어떻게 다른 데서 싸우면 미국이 반드시 개입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미국은 이스라엘 나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 못하는, 나름대로의 지금 미국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영국의 어떤 고리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는 미국이나 지금 현재 지금 이 전 세계 재정에 뭐 IMF라든지 뭐 이런 걸리면 돌아가는 이 모든 재정에 가장 깊숙이에는 뭐가 있겠어요? 유대인이 있는 거요. 이때부터 계속 세력을 키워서 전 세계 재정에 거의 중요한 부분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독일이 유대인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우리 독일 경제를 유대인들이 아주 어렵게 만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흐름이 전부 유대인의 기대다 보니까
그거 독립하려고 2차 대전 때 유대인 말살 정책을 썼는데 지금 전 세계 돈의 큰 흐름은요 지금 유대인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런 부분이 지금 거기에 있다니까요. 여기서부터 발생되어진 부분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거의 1945년에 1945년 5월달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고 또 조금 있다가 또 유엔 가입까지 아주 완결하게 유엔 결의까지 완결하게 얻어내는 게 1947년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요 내용이 이제 지난번에 교회사와 이스라엘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하지 못한 부분을 정리를 하는 과정인데 요 기간을 우리는 뭐로 봐야 되느냐? 요 기간을. 지금 이 기간에 전반적으로 제 눈에 띄는 거는요, 요 전체 역사를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전쟁의 역사다. 그렇게 말해요. 응? 전쟁의 역사다. 요 2000년 동안의 인류 역사는 전쟁이다. 또 한편으로는 요 때부터 나타난 이 유대인들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은혜, 금융, 어찌 보면은 돈의 역사다. 전쟁도 돈이 있어야 승리를 한다. 이게 워투르 전쟁에서 증명되어진 거예요. 질것 같은 프랑스 군한테 영국의 이 집중적인 자금, 효율적인 자금 지원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가는 곳에는 군사문자, 군사문자의 흐름이 있고, 군사문자 흐름 속에는 반드시 돈의 개입이 들어있다. 돈하고 전쟁하고는 지금 같이 가는 거로 지금 거의 그래 알려집니다. 나타나고 있어요. 항상 전 세계 투자, 무슨 인공위성을 쏜다, 대단한 것을 개발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문명의 발전을 하지만 그 속에는요, 투자자가 있는 거예요, 투자자. 응? 단순하게 그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투자 원리가 있어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돌아오는 거. 그게 이제 요즘은 좀 객관화돼갖고, 주식시장이다 하는 거 나오죠. 주식시장. 그래서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미국에서 발생되어지는 금융위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건 전부 다가 돈 때문에 지금 세계가 얽혀있는 듯이 보이는 표면적이야. 이제 그런 겉모습에 나타나 있는 2000년의 역사가 있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뭐로 봐야 되냐? 이 2000년의 역사를 뭐로 봐야 되냐? 그러면은 요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응? 전쟁과 돈에 묻혀버린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은혜가 2000년이라는 이 기억 동안 지난 동안에 교황제도 생기고 로마 제국의 여러가지 발전이나 돈과 전쟁의 여러가지 겉모습을 드러난 이 2000년의 세월 동안에 우리 인류에게 묻혀진 그것은 거기에다 묻혀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냐? 1945년에 이스라엘이 여기 태어나는 것,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는 2000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가 2000년 기간이 다시 태어나는 요걸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기간이 결국 우리가 이 2000년이라는 기간을 이스라엘 자체가 여기 묻혀있는 기간을 보겠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진정한 전도가 우리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 가운데 진정한 전도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교회는 이거 다 하고 나설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과 이스라엘 하면서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자리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요 기록교 2000년이라 하는 요 2000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스라엘 자리를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자리에서 묻혀있는 이스라엘 역사, 사라져있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돼. 소위 말하면 진리가 전파되어야 돼. 이
교회가 해야 될 귀중한 일인 전도를 하지 않은 2000년의 시간하고 이 시각을 이스라엘 민족이 땅속에 묻혀있는 그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진정해야 되는 이 전도 문화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학교에서는 절대 못 가르칩니다. 교회가 만약에요, 교회가 이걸 깨달으면은 이 내용을 갖고 교회 역사를 다시 쓰면은요, 그때부터는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서 성경에서 묻혀버리는, 성경에 묻힌 보혜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나는 이 전도해야 되는 이 어떤 뜨거운 일들이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전도를 못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들 속에 이 부분을 하고, 지금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이제 정리하고, 교회사와 이스라엘을 오늘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말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역사는 방향이 있는데, 그 어떤 방향이라 하는 건 아직도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걸 계속 염두에 두고, 도대체 목사님이 역사의 방향을 뭐로 잡고 저렇게 끝까지 말 안 하고 저렇게 버티는 거 하고, 그럼 기대를 하면서 자꾸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야 돼. 응? 요셉이 나중에 좀, 응? 크면은, 요셉이 크면 뭐 이 정도는 알고 시작해야 되겠지? 알았지, 요셉이? 아, 좋아. 원래 끝냅니다. 잠이 와도 뭐.